내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0년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사업계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의사가 절대로 부족하다는 정부, 반대로 의사들은 충분하다면서 전공의들은 결국 파업을 감행했습니다. 오늘의 파업은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전공의들의 파업을 하는 이유, 그리고 파업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총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청와대 핵심 참모 5명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요. 청와대 분위기 그리고 통합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검찰 인사 후폭풍까지 정치연구소 영앤영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 일주일을 맞았습니다. 그 사이 정부는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했고요. 실제 전월세 시장 분위기는 어떡할까요?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궁금하죠. 그리고 이 법이 도대체 뭐예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의 궁금증 모아서 임대차 만능 박사 안진걸 소장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광주천 범람 위기로 광주광역시 양동시장 상인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양동시장 상인분들 지금 피하셔야 됩니다. 지금 광주 전남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곳곳에 침수됐다는 소식 들리고 있고요. 호우 피해 걱정됩니다. 부디 안전하게 집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귀 쫑긋 세우고 속보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 폭우가 이렇게 쏟아지고 덥고 습한 가운데 어느덧 절기 입추였어요. 오늘 입추였어요. 가을의 초입 아이스입니다. 밖에 걸어보시면 가을이 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오늘도 수해 복구에 많은 분들 고생하고 있는데 그분들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픕니다. 군인들, 자원봉사자들 여러분, 수많은 분들이 땀 흘리고 계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응원의 마음 보내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비는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파란 하늘 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계신 곳 하늘 색깔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3805님) 그 언젠가 나를 위해 시사를 던져주던 단발머리 주진우 라이브. 왜 이런 거 저 시키는 거? 단발머리 휘날리며 늘 진실을 쫓겠습니다.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그리고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모두 7개 지자체를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이 피해 시설 복구 그리고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국고가 추가 지원되고요. 이 주택 피해 그리고 생계 수단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난 지원금과 함께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세 납세 유예, 이 지방세 감면,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 납부 예외, 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얼른 피해에서 벗어나셨으면 합니다. 네네. 어제 의암댐 인근에서 보트 세척이 뒤집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종자 소식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실종자들을 발견했다라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된 선박 세척 중에 이 경찰정이 오늘 오전 사고 지점으로부터 14km 하류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소방당국은 옆으로 누운 경찰정을 로프로 고정을 한 뒤에 예. 119 구조대원 등을 투입해서 내부 수색에 나섰습니다만 안에서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에 실종자들이 선체 밑에 깔려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로프로 선체를 고정을 한 뒤에 이 구조대원 등을 투입해서 주변을 일일이 수색을 하고 있는데 사고 당시 경찰정에는 이 춘천경찰서 소속의 55살 이모경이 그리고 춘천시청 소속의 32살 이모 주무관 등 2명이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사람 중에 출산휴가 중에 네네. 현장에 투입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더해집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이 경찰정에 탔던 32살 이모 주무관입니다. 불과 50여일 전에 이 자녀가 태어났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0일간 특별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받고 다음 날인 6일 어제죠. 수초섬이 떠내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휴가 중에 급히 현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참모진들의 사의를 표명했어요. 네. 이 노영민 실장을 비롯해서. 맞습니다. 이 청와대 강민서 대변인은 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누구죠? 강기정 정무수석 그리고 김조원 민정수석 그리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혜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 등입니다.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들이 사표를 제출한 이유는 최근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 비판 여론 때문인가라고 물었는데 최근 상황을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라면서 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고만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할 사안인데요. 이 청와대는 아직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선거 이후에 청와대에서 고위 수석들과 실장에 대한 인사 얘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네네. 몇 분이 교체된다고 했는데 아마 순차적으로 몇 분씩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게 급작스럽게 생긴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은 다른 말 했어요. 부동산 팔기 싫어서 돈 때문에 네. 집 때문에 직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어제 좀 논란이 됐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처분 분위기 속에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 부인 명의의 서울 잠실 주상복합 아파트를 내놨는데 주변 시세보다 2억 원 정도 비싸게 내놨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이게 김조원 민정수석이 팔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고 팔 의지가 있었다고 해도 시중에 호가를 끌어올렸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네.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가격을 정했다고 해도 이게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소식이 알려지자 김조원 수석 측은 다른 공인사무소로 매도 의뢰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이 결국 직보다 집을 택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보여주기식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인데요. 계속 집 가지고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네, 오늘 검사장 이상 고위검사 26명에 대해서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네. 그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해왔던 대검 부장급 간부 5명이 7개월여 만에 대거 교체가 됐는데요.
일단 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을 해서 이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임명이 됐고요. 이 삼성그룹 승계 의혹 등의 수사 지휘를 맡아온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승진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중앙수사부가 대검 중수부가 지금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으로 꼽히는 자리이기도 네, 하고요. 4대 요직이라고 꼽히기도 했죠. 네. 그리고 고경순 이 서울 서부지검 차장검사가 대검의 공판 송무부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네. 여성으로서는 4번째로 검사장직에 오른 사례가 됐습니다. 예. 이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 전부돼서 윤석열 총장을 보조하게 됐고요. 조남관 이 이름 기억하십시오. 예, 그 검찰 인사인데 국정원에 가서 국정원 개혁에도 힘썼고요. 그리고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를 그 좌지우지한 인사 담당하는 핵심 책임자입니다. 네네. 근데 이분이 대검 차장으로 승진됐습니다. 계속해서 중용되고 있고 실세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 조남관 그 국장의 빈자리, 그러니까 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예. 승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이 됐습니다. 유임될 것으로 계속 예상됐었는데요. 네. 아직 많은 사건들을 지휘하고 있고요. 관여하고 있어서 좀 그 자리에서 남는 게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서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했다라고 자평을 했고요. 우수한 형사 공판부 검사들을 적극 우대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네, 한편 대검찰청 측은 법무부의 인사 발표에 대해서 따로 입장을 내지 않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인사는 법무부 장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 얼굴을 공개했어요. 어떤 사람을 공개한 거죠? 네,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난해 9월에 이 자신의 딸 집 앞에서 찾아와서 이 취재한 기자들의 영상과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오늘 SNS에 게재를 했습니다. 예. 이 조국 전 장관이 게시한 영상은 기자로 보이는 이 남성 2명이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한 인터폰 영상인데요. 네. 조국 전 장관은 이들이 주차를 하고 문을 열고 내리는 이 딸에게 돌진을 해서 딸 다리에 상처가 났다라고 주장을 했고, 아유 저런. 네. 그리고 이 두 기자 말고도 여러 남성 기자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초인종을 누르고 방문을 두드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딸 혼자 사는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밤에도 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조선일보 기자가 딸이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장 입구까지 와서 딸은 물론 동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기자들에게 취재의 자유에 한계는 없는 것인가요? 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네, 이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를 한다면서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예. 오후에는 지금 여의도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앞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여의도 오는 길에 공원에서 봤어요.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대학병원 인턴 레지던트들인데 네. 이들의 파업으로 좀 의료 공백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됐습니다만 예. 일단 뭐 환자가 좀 비교적 적은 금요일이기도 하고 대체 인력이 사전에 배정돼서 우려했던 의료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왜 파업을 했는지 뭘 원하는지 잠시 후 훅 인터뷰에서 제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현황도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영시 기준 확진자가 20명대 나왔습니다. 어제 40명대였는데요. 예. 경기도 고양시 기쁨 153 교회 관련해서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8명에 이어서 오늘 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다시 교회네요. 네, 교회요. 그렇습니다. 네, 걱정입니다. 주말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네, 기도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그런데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그다음에 거리두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아니죠. 목사님. 네. 목사님. 제가 맨날 목사님들 보면서 인사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얘기했었는데 마스크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손 좀 잘 씻으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 교회와 함께 이 고양시의 반석교회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두 교회 모두 예배 후에 신도들끼리 식사를 하다가 확진 판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네. 방역당국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밥은 먹어야죠. 그런데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쓰고 손 씻기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휴가철 마지막인데요. 막바지라고 하면 한참 지금 휴가철이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휴가 갔다가 지방에 갔다가 지금
코로나가 그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우리가 배워야죠. 네, 일본은 지금 1,400명, 1,500명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가 스포츠 뉴스 댓글 없애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 최근 악성 댓글의 수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선수들의 고통을 간과할 기준이 간과할 수 없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잠정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연예인들, 자살한 연예인들이 댓글 때문에, 악성 댓글 때문에 너무 상처받아서 자살한 분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연예 뉴스에는 댓글을 못 달았어요. 지금 못 답니다. 못 달았어요. 그런데 스포츠 선수한테 가서 그렇게 욕을 하고 악성 댓글을 달았답니다. 네, 지난 1일에 여자 프로배구 고유민 전 현대건설 선수가 악플로 인해 고통을 호소한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너무 또 안타까웠어요. 좀 이런 거는, 이런 부분은 좀 역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악플이 달리고 그러면 좀 포털 사이트에서 좀 먼저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하는데 네. 다음 카카오 측은 어떻습니까? 다음 카카오도 이 한국배구연맹의 요청을 받았는데요. 예. 일단 논의 중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재승님이 충주는 오늘 하늘이 많이 참아주고 있어요. 많이 참아주고 있다. 그동안은 많이 화나셨구나. 1212님 안양인데요. 잿빛 하늘이네. 곧 비가 올 것 같습니다. 8749님 하늘색이 원래 이런 색이었나요? 하늘색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5109님 청주 여우비 파전에 막걸리.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 7090님 여기는 라이트 그레이입니다. 라이트 그레이. 그런데 안동은 17년 만에 안동댐 수문을 열어서 밤에도 환하네요. 이렇게 17년 만에 안동댐 수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김세자님은 하늘에서 비폭탄 와요. 옥천에서 울산 가는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 물폭탄입니다. 언제 파란 하늘을 보게 될지 고속도로 안전운행 합시다. 안전운행 하십시오. 라디오 재난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라디오 재난정보센터에 들어온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와 강원, 충청 지역의 7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와 제천 음성, 그리고 충남 천안과 아산입니다. 몇 시간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광주 전남 주요 하천이 범람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도심을 흐르는 광주천 수위가 넘치기 직전까지 올라가 주변 상인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오후 4시래기에 지석천 나주시 남평교 구간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린 전북 지역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최대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장수 지역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의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한강 수위가 내려가고 한강 하류의 홍수주의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전에 임진강과 한탄강 지역의 홍수특보가 해제된 데 이어 오후에는 경기 남양주시 진광교에 내려졌던 홍수경보와 광주시 경안교의 호우주의보가 추가로 해제됐습니다. 집중호우로 6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된 충북 지역에서는 다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어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물 피해의 약 60%를 응급 복구했지만 주말에 많은 비가 예보돼 복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부터 통제됐던 올림픽대로 염창나들목에서 동작대교 구간이 한강 수위가 낮아지며 오늘 오후 3시부터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올림픽대로 여의 상하류 나들목 등은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서울시내 금요일 퇴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퇴근 시간 대중교통 증편을 유지합니다. 지하철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해 16편의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버스 350여 대가 추가 투입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보트 전복 사고가 일어난 의암댐과 춘천댐, 소양강댐을 방문해 피해 복구를 위한 국고 지원을 약속하고 시설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재난정보센터 정한나였습니다.
교통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정현정 씨. 네, 오늘 오전 9시에 한강대교 지점 홍수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교통정체는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만 증편 운행을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하고 버스와 지하철의 배차를 늘리기로 했으니까요. 대중교통 이용하신다면 꼭 참고하시고요. 현재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벼락을 동반한 세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광주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강한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남 동부와 영남 지역에도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이 가운데 사고 구간도 있습니다. 도로가 상당히 미끄러워 보이는데요. 평소보다 속도 줄여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먼저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쪽으로 서남원 부근 2차로에는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고창 담양고속도로 담양 쪽으로는 장성 4터널 부근에 승용차 단독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하고 있고요. 한편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남원주 부근에는 화물차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집회 상황도 살펴보시면요. 여의대로 여의도공원 10에서 11문 앞을 출발했던 행진 인원들이 도착 장소인 더민주 당사 앞으로 이동한 후에 해산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혼잡하니까요. 주변이시라면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결국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다음 주 14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갈등의 시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였습니다. 전공의들이 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전공의협회 김영철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의도에 계시죠? 네, 이제 막 끝났습니다. 네, 오늘 하루 파업을 하고 여의도에서 집회하셨죠? 뭐 정확히 사업은 아니고 단체 행동이고요. 네. 오늘 집회를 했었습니다. 네, 오늘 현장에서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는 오늘 워낙 또 짧게 했었고요. 예. 저희 2시에 모여서 약간 늦어졌지만 한 4시 반, 5시 전에 끝났고요. 예. 뭐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건 없었고 저희가 그동안 요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공의들이 얼만큼 더 느끼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전공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턴 레지던트 선생님이죠? 예, 맞습니다. 오늘 전공의 성명서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희 젊은 의사들은 이미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주당 80시간씩 근로기준법의 2배 이상을 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 없습니다. 단순한 밥그릇 투쟁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병원,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은 이런 환경에서 일합니까? 80시간 법이 생긴 이후로는 예. 80시간을 그러니까 무조건 거의 지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정도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80시간이 저희가 지금 느끼기에는 저는 전공의법이 생기기 전에도 인턴을 했었고 예. 그 이후에 전공의법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전에 훨씬 더 많이 일을 했었거든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요즘 52시간 막 이런 게 요즘 나오니까 예. 그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근데 어느 병원입니까? 이거 저기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 신고해야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80시간 정해져 있는 법이기 때문에 80시간을 일하면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공의들의 노동 조건, 처우 조건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해야 되는데 지지합니다. 저도. 그런데 의사 정원을 늘리는 거하고 이 처우 개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정원 늘리는 거랑 처우 개선은 명확하게는 관련이 굉장히 적은 편이죠. 예? 저희가 관련이 깊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걸 반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처우 개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네. 현재 지금 얼마 전에 갑자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처우 개선 얘기는 그거는 계속 해왔었던 거고 근데 그거를 급하게 뒤로 밀어두고 더 급한 부분부터 끄기 위해서 이제 지금 정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처우 개선이랑은 약간 결이 좀 다릅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에 의사 선생님들 고생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지역 의료, 공공 의료 부족하다는 거는 명확히 나왔는데 의사가 부족하니까 의대 정원을 일단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부족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의사가 부족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사실 그 대구에 달려가셨던 공보의 선생님들 유명해서 아시죠? 예. 네, 그런 경우에도 보면은 대구에 의사들이 달려가가지고는 뭐 검체 채취만 하고 직접 환자들을 잘 돌보는 일은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셨던 공보의 선생님이 거기에 있는 그 총괄하는 공무원분한테 물어봤었죠. 왜 우리가 환자를 돌봐야지 검체 채취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의사보다 간호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체 채취를 일단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가 부족했다? 글쎄요. 의료인 전부가 부족했던 거지 의사가 부족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 통계를 보면요. OECD 평균 의사가 3.5명인데 우리나라는 1000명당 활동 의사가 2.3명입니다. 그것도 한의사를 포함해서 2.3이지 의사만 따져보면 2.0명입니다. 그럼 부족한 거는 맞죠. 그리고 지방은 훨씬 의사 수가 적던데요.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같은 경우에는 네. 의료 이용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수많은 기준 중에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앵커님, 아까 아나운서 보시면은 코감기 걸렸을 때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일인후과 전문의 만나고 싶다고 하면은 마음 먹으면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깨 아파갖고 집 근처 정형외과 갈 때 전문의 만나기 생각보다 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처음 의사 만나기 위해서 대기해야 되는 시간이 평균 21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1000명당 의사 수가 훨씬 많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4일이 걸려요. 24분 아니고 24시간 아니고요. 24일이 걸려요. 1000명당 의사 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가 몇 명인지, 인구 밀도를 고려한 의사 수가 몇 명인지, 의료 이용이 얼마나 쉬운가를 나타내는데 훨씬 더 중요한 지표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우리나라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럼 현행 의대 정원으로 의료 수요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 단적인 예로 보면요. 2006년에 이제 참여정부 때 그때 이제 의대 숫자,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줄였어요. 오히려 줄이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요. 정부에서 발간한 보건복지 백서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의사가 너무 과잉이 된다. 그래서 줄여야만 한다고 계속 얘기해가지고 심지어 줄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겨우겨우 맞춰가지고 의사 숫자를 과잉이 되지 않게 딱 맞춰놓은 상태인데 지금 그로부터 15년도 안 지났어요. 그러고서 다시 확 늘려버리면 과잉될 건 뻔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역 의사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 의사를 만들자. 그래서 공공 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없는 지역의 의사들을 좀 만들자. 의대도 만들고 그 지역 의사를 만들자. 이 말은 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의사가 더 많아지면 좋은 건 맞습니다. 예? 맞는데 일단은 그 방법 자체가 그러면은 의사 숫자를 확 늘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 가겠다 이런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의대를 세워가지고 예? 공공의대까지 좋은데 그래서 만든 게 공공의대 세워서 서울로 올라오기 뻔하니까 예. 그 지역에다가 계속 있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10년 동안 의무복무하게 시키겠다. 네네. 그런 얘기 하는데 10년을 보시면은 인턴 레지던트가 보통 1년 4년에서 5년이에요. 게다가 보통 펠로우 2년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7년 동안은 수련 받고 나면은 결국 그 지역에서 일하는 건 3년이거든요. 3년 있다가 전부 다 올라올 거예요. 실제로 일본에서도 비슷한 걸 했었고 일본에서도 대부분 다 수도권이 다시 올라와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러면 더 길게 하면 어떠냐? 30년씩 하면 어떠냐? 그런 말 나올 수 있는데 그건 거의 노예 만드는 거죠. 북한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거의. 아니 거기에서 북한이 나오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부족한 지역 의료, 그러면 공공 의료 확충을 위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건 뭔가요? 부족한 지역 의료.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들이 지방에서도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좀 더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뿐만 아니고 사실 지방에서 계속 의사를 기르게 되면 생기는 더 큰 문제점이 뭐냐면 서울에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출연을 받게 되면 더욱더 양질의 출연을 받을 수 있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지방은 환자의 케이스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환자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훨씬 부족해져요. 네. 그런데 서울은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서울에서 수련을 받고 그 의사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방에서 거기서 수련받고 여기서만 일을 해 하면은 훨씬 더 지방에 있는 의사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그 말은 또 일리가 있네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뭔가요, 명확하게? 저희는 뭐 이걸 전부 다 철폐해라, 뭐 백지화해라,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의대 정원 증가나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뭐 한방 처약급여와 이런 의료 정책들을 결정한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정치 논리로서 결정해버린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말 필요한지, 얼만큼 필요한지, 예를 들어 의대를 늘린다고 하면은 정원이 증가하는 게 정말 필요한지, 얼만큼 필요한지, 언제부터 늘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는 건 무엇인지, 예.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 전문가들이랑 다 같이 얘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래야지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집단 행동 전에 보건복지부하고 대화한 걸로 아는데 협의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썩 잘 되진 않았습니다. 네. 저기 성명서의 한 부분 보면요. 지금까지 전공의 수련 비용 단 한 푼도 지원한 적이 없는 정부에서 정부가 이거 그 수련 비용은 정부가 돼야 됩니까? 대부분의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나라들은 정부가 됩니다. 정부가 됩니까? 그리고 네. 정원 50명의 서남 의대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해서 폐교시킨 나라에서 이 서남 의대를 제대로 관리 감독 못한 정부 그것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학교 의대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고 질을 형상시키고 만약에 못하는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 기준 만들어가지고 더 잘하게 폐교하지 않고 더 잘하게 유도하고 하는 것들에 어떻게 보면 정부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서남대 비리에 대해서는 제가 취재를 해봐서 좀 아는데요. 여기선 설립자가 이렇게 300억 원 또 넘게 맞습니다. 계속 예. 빼먹었어요. 근데 뭐 예. 관리 감독은 잘 했어야죠. 자, 14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전공의 분들이 그 파업에 참여하시는 거죠? 사실은 솔직히 저희는 파업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때까지도 정부가 전혀 변화가 없다면 정말 환자분들, 국민분들께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안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그대로 있으면 파업을 접을 거죠? 아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걸 전면적인 대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저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런 것들은 맞다고 배워왔어요. 그거 받아들여야 된다고 배워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반드시 늘려야 되고 이만큼을 늘려야 된다는 그런 증거가 나오고 그런다면은 저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시돼야 되는 거는 함께 논의를 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거를 증가를 시켜야 될지 말지, 얼마큼 증가를 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한전공협의회 김영철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남 하동군, 산청군, 구례군 지역에서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또 섬진강 곡성군, 금곡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으니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호남, 전남 지역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전공의 파업에 반대하는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영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에 인터뷰 들으셨죠? 전공의 파업 얘기? 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저희도 의사 단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이번에 전공의 파업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섞여 있는데 네. 원격 의료라든가 이런 것들 반대하는 거는 저희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일단 공공의대를 반대하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좀 납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의료 강화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는 대의에 찬성을 한다고 한다면 공공의대 설립을 그냥 반대하는 건 내실화를 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납득하기 어렵고요. 또
국민들이 아마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의사 정원을 늘려서 지역 의사를 좀 늘리고 공공의료 좀 확충하자는데 이걸 반대하면 밥그릇 싸움 아니냐 그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반대하는 국민들은요. 뭐 그렇게 이제 들으실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네. 아까도 뭐 여러 가지로 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이 지역 의료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어떤 대안을 내놓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단순히 이것이 뭐 의사수 증가 문제나 공공의료 자체를 아예 설립하면 안 된다는 주장으로 가는 거는 네. 아예 이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주장으로 읽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전문가 단체나 전문가로서 좋은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종합병원에 이렇게 어떤 일로 가지 않습니까? 잠깐 부딪혀가지고 멍들어서 갔는데 일단 CT 찍어라, MRI 찍어라, 누워 있어봐라. 일단 이거 돈을 많이 뺏어가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의사 선생님 보면 5분 만에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진료하는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국민들은. 그런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늘어나면 더 좀 의료 서비스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저는 뭐 한쪽 측면이 좀 강조되는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5분 진료하고 이런 것들이 의사 수가 적기 때문만은 아니고 사실은 예. 이제 민간의료 공급이 주된 공급이기 때문인데 네. 좀 수익성 있는 쪽으로만 이제 재편이 그렇죠. 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만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주요 선진국 대비로 네. 인구 대비로 의사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렇게 제대로 돼 있는 지역 의료나 공공 의료를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분명히 이 문제가 난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서 의사를 양성하는 데는 거의 한 10년에서 13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증원 논의를 하는 것은 아주 지당한데 예, 논의조차 안 하겠다니까. 배치할지를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동의합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정부도 얘기하고요. OECD 평균 비교해서 통계치도 그런데 전공의협회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사실 지금 현재 한국 의료 구조에서는 의사수라는 부분이 그렇게 강력한 변수는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지금 주진우 기자님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인데요. 5분, 3분, 하다못해 30분 진료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명이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상 뭐 피부 성형 같은 곳에 많은 의사들이 빠져나가도 필수 의료 부분에서 이제 뭐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막 힘들게 헌신하는 분들이 또 생기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이 구조 부분을 혁신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저희는 이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공공의대가 아주 중요한 키인데, 예. 왜냐하면 지금 저희 사립대 의대에서 양성되거나 아니면은 그 국가 장학생으로 지역이사나 이렇게 해서 양성되지 않은 분들이 자기 돈 들여서 교육받고 아까 뭐 전공의 때도 본인들이 다 이렇게 노동시간 80시간씩 지금은 뭐 80시간이면 이전에는 뭐 100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공공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작동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지역이사제는 사실 국가에서 그 학비를 장학생으로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의무 복무를 사실 지역에서 시키는 이런 구조들이 돼야만이 사실 한국에서는 지역 의료나 공공 의료가 좀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좀 그게 논리적인 얘기 같은데 논리적인 주장인 것 같은데 지역 의무 복무 이게 잘 실효성이 떨어질까요? 그 아까 전공의께서 지적한 대로? 아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저희는 지금 나오는 수준의 어떤 의무 복무 기간이나 네. 그 조건이 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수련 기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에 그냥 일하면서 인턴 레지던트에다가 펠로우까지 하면 7년입니다. 그럼 예. 전문의로서는 지역에서 3년만 의무 공부하면 되는데 예. 그렇게 쓰기에는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고 수련 기간을 제외하고 전문의로서 최소 10년 이상 의무 공부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렇죠. 있고요. 아까 10년 강제해봤자 다 서울로 간다. 2, 3년밖에 안 남는다. 그래서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는 전공의협회 지적이었는데 이 부분요. 이 부분 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조금 정부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정부가 사실은 이 공공의료 공급과 관련돼 있는 계획을 같이 네. 냈으면 훨씬 더 저는 현실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숫자는 늘리고 가서 일할 곳은 지방에 있는 민간 사립대 병원이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고요. 예. 계속 그 고용 안정성뿐만 아니라 본인이 교과서적으로 본대로 진료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역 거점 책임 공공의료기관을 지금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동시에 발표가 되면서 사실 그곳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맞았는데 아마 뒷부분에 대한 계획이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의료 공백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는 평가인데요. 14일로 예정된 의협 파업까지 이어지면 좀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 체계 괜찮을까요? 저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전면적인 의사 폐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것은 아니고 젊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오늘 하루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다만 이제 의료 공백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응급 진료라든가 아니면 지금 신종 감염병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아직 의료 인력이 남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 걱정이 많은데요. 또 의사 선생님들이 아까 여의도 와가지고 집회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도로 곳곳이 막힌데 길을 막고 또 집회하고 있고요. 좀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서 좀 어떤 점이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대 정원 확대까지는 저희 시민사회단체들이 다 지지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 세부 내용에서 400명을 1년에 지금 더 늘리는 내용에서 50명이 갑자기 산업체 의사로 배정이 됐습니다. 이 산업체라는 게 화장품 회사, 의료기기 회사인데 가뜩이나 지금 어렵게 늘리는 임상 의사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산업체 종사 의사를 50명씩 배정하는 것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나머지 또 400명 중에 300명이 지역의사인데 이 지역의사의 정원을 늘리는 부분이 저희는 공공의대 혹은 국공립대학에 늘리는 것을 주장을 해왔는데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사립의대 쪽에 이 인원을 늘리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열어주고 있어서 세부 사항은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현실의 불이 꺼지고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오늘의 시사는 어떤 장면일까요? 라이너의 시사회 시작합니다. 영화로 요즘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영화 전문 유튜버 라이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로맨스? 로맨스는 아니고요. 네, 오늘은 재난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런 재난 상황에 로맨스가 필요하죠. 사랑이 필요하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재난 상황에 재난 영화라. 자, 어떤 영화입니까? 재난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요, 사실 롤랜드 에머리히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인디펜던스 데이.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죠. 그 감독의 투모로우라는 작품입니다. 지구 온난화 그리고 기후 변화 이거에 대해서 맞춰서 만든 영화였는데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얼마 전에 어제 저 출근할 때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15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연속으로 이렇게 비가 오면 정말 이 지구가 아픈 건가 고장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났거든요. 네, 저도 어제 한강 쪽으로 갔는데 한강 물이 이렇게 불어난 걸 보고 있으니까 이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중국에서 계속 홍수 나고 있고요. 북극곰 계속 울고 있고요. 전 세계가 좀 기상이변으로 시달리고 있어서요. 네. 그래서 투모로우로 가볼까요? 네, 투모로우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남극에서 시작이 돼요. 주인공이 잭 콜 박사라고 데니스 퀘어드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남극에서 이제 빙하를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빙하 연구하는 분이잖아요. 네, 연구를 하다가 이제 기후 이상이 온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유엔에서 무슨 그런 환경 의정서에 대해서 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이 제콜 박사가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지구 온난화의 징후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빙하기가 올 수 있다. 라는 경고를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버리면 바닷물이 갑자기 차가워져서 해류가 그 온도 조절 역할을 못하게 된다. 네. 그렇게 되면 빙하기가 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 말을 듣지 않아요. 예. 지구 온난화 그런 게 있긴 하냐? 이게 2004년 영화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더 울림이 더 적었을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어 얘기 듣기라도 했을 텐데 그때만 네. 해도 이거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 뭐 그랬을 거예요. 네, 그 하필 또 그때가 부시 행정부 때였는데요. 네. 그때의 어떤 부시 행정부의 환경 정책을 비판하는 영화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롤랜드 에머리히의 작품이 원래 높은 평가를 못 받아요. 왜요? 아,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너무- 마이클 베이 느낌이거든요. 네, 아유 너무 네, 뭐 그러니까- 애국심도 좀 있고 네, 뭐 그렇죠, 약간 그렇죠. 예, 공통점이 한 서너 가지 있는데 네, CG에 집착한다, 폭발에 집착한다, 네. 그다음에 보수적인 가족 관계, 애국심 막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애국심, 아, 네. 그렇죠. 성족이 휘날리며 이런 게 되는 거죠. 너무하잖아. 대통령이 막 그 전투기 몰고 막 여기에서도 미국 국기 나오고 추모 그때 뭐지 뉴욕은 네. 뉴욕은 빙하가 이렇게 네, 맞아요. 빙하가 이렇게 다 얼어붙어 덮치잖아요. 버리죠. 덮치잖아요. 네. 덮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뭐 자유의 여신상 그렇죠, 그게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주 인상적인 장면인데 네. 이 그런 사람인데 근데 여기서는 부시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많이 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네, 그래서 물론 그 지구 온난화 그런 게 있느냐고 하는 순간에 델리에 그 폭설이 내리고 있어요. 네. 회의를 델리에서 했거든요. 예. 아무튼 그렇게 되다가 이제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기후 변화의 원인이 뭡니까?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이 영화에서 기후 변화의 원인은 인간이라고 말을 해요. 인간이죠, 항상. 그러니까 예. 인간의 어떤 자원에 대한 소모, 예. 배기가스 배출, 매연을 만들고 다양한 이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지구 온난화를 불러왔죠. 그리고- 얼음이 녹고 해류가 변하고 네. 빙하기가 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의 북쪽 지방이 얼음과 눈으로 뒤덮여가지고 예. 태양빛을 반사하면서 예. 빙하기가 심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뉴욕이 얼음의 나라로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 재난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일본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고요. LA에는 토네이도가 다 찢어버리고요. 예. 네, 뉴욕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헤일이 밀려와요. 네. 거기에 이제 제콜 박사 아들은 도서관에 갇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물어봅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네. 이 상황도 사실은 재밌어요. 그 부시와 딕 체니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부통령한테 물어보거든요. 예.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제콜 박사는 그 지도에 미국 지도의 절반을 가로로 빨간 펜으로 쭉 그어버려요. 예. 그어버린 다음에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피를 빨리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예. 포기합시다. 포기해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답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늦었다고 하나요? 네, 그래서 1562님이 여담으로 투모로우의 원래 제목은 모레였어요.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였는데 배급사에서 한국 사람들이 모레라고 하면 급한 걸 못 느낀다고 투모로우라고 이름을 바꿨답니다. 네, 재밌네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정치자분들이 이렇게 깊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절정을 지나서 결말에 이릅니까? 사실 이야기는 아까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의 특징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가족 얘기고요. 네. 아들을 찾아서 이제 뉴욕까지 가는 그런 내용이고 실제로 미국은 어떻게 되는 이게 더 흥미롭거든요. 네. 미국은 이 제콜 박사가 그 남쪽으로 이주를 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근데 남쪽이라고 하면 뭐 텍사스나 플로리다가 있지만 더 남쪽이 멕시코잖아요. 예. 그래서 멕시코로 가자. 예. 그래서 망명하려는 사람들이 피난민이 다 멕시코로 가는 겁니다. 정반대는 네. 멕시코에서 미국 넘어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멕시코로 네. 우리 망명 받아줘 이렇게. 그래서 멕시코 군인들이 막아요. 난민은 군인들이? 들어올 수 없다. 네. 절대 난민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네. 되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 정부가 남쪽 국가들에 대한 부채를 탕감시켜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멕시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예. 그렇게 돼서 멕시코에서 이제 정부를 세우고 이제 마지막에는 제콜 박사는 아들 샘을 구하게 되고 예. 그리고서 이제 빙하기가 조금 나아졌을 때
사실 이 영화의 제일 중요한 대사는 대통령은 죽어요, 중간에. 아, 대통령이요? 네, 눈에 파묻혀서 죽습니다. 예. 이게 좀 롤랜드 에머리 감독 작품 중에 의외네요. 네,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대통령이 죽어서. 네, 그리고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죠. 네. 그 대통령이 된 부통령이 이제 그 멕시코의 망명 정부에서 연설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제3세계라고 무시하고 있었던 네. 지금은 좀 아열대 지방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는 인류의 희망이 되어서 우리를 받아주고 있다. 네.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희망과 이런 거에 좀 보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북쪽으로 뉴욕에 있는 생존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헬기를 보내면서 대화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 영화가 던지는 시사점 하나만 짚어주십시오. 시사점 하나만 짚자면 네. 환경 문제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이게 왜냐면 2004년에 했던 얘기지만 네. 지금 들어도 되게 와닿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들으면 더 좀 절감하게 되는 그런 그런 맞습니다. 영화입니다. 시사회였습니다. 라이너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arth, Wind and Fire의 After Loves Has Gone 들으면서 잠시 후 6시에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섬진강수계 보성강 곡성군 태안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인근 주민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남 지역에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안전에 신경 써 주십시오. 저는 6시에 돌아옵니다. We paid no mind to the past. We knew love would last every night. Something right would invite us to begin the day.